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김영민 아나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진짜 조금 나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아니 아까 그 여의도 청년 정치 두 분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나이가 들면은 기온에도 민감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뭔가 절정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았어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낮았어요. 조금 낮았는데 이거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요새는 더워가지고 휴가도 못 간대요. 저는 이 정부에서 소비 쿠폰 준 거 이거도 이 더위 때문에 이게 그 효과가 좀 근데 11월까지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거는 난데 진짜 이 어떻게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건 그래서 어디 오늘 좀 시원하게 입고 오셨어요, 교수님? 예, 그렇죠. 이 모시로. 그러니까 바람 잘 통하는 그런 재질이네요. 근데 진짜 더워가지고 제가 반팔 아니면 요새 못 입겠더라고.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양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자. 차상병 특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차상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에 대한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비화폰도 통신기록이 있겠지요? 네,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화폰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특검팀이 지난주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을 했고 김 여사 본인에게 비화폰이 지급이 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그 이른바 VIP 경로설 이 돌았던 그 회의 전후 기간에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해서 특검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이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서 분석할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VIP 경로설 이거는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검 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를 통해서 VIP 경로설 규명에 조금 더 다가선 모습인데 이제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순직 해병 최상병 특검에 출석을 해서 한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원래는 경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2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를 보니 특검팀이 최근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이때도 VIP 경로설을 뒷받침할 주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 중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핵심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것 역시 VIP 경로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원인은 규명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역시 당연히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 얘기 쭉 했는데 이게 내일 모레 오전 이 정도 되면 이제 관세 협상 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15%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는 보지만 이게 15% 이상으로 될 경우에 16% 예를 들자면 이러면 15와 16은 큰 차이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품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우리가 FTA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면 EU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도 그저 미제 네. 예? 이것도 산 게 이게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미제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죠. 예. 네. 그래서 썼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백엽상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예, 예. 그 100년 만에 듣는 소리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썼는데 그 사실 미국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로서도 또 굉장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럼 결국 그거는 미국 제품도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지구상에 미국 제품만 있어요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거꾸로 미국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제품의 사재기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죠?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미제를 뭐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제, 한국 제품에 대한 열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관세가 미리 예고한 대로 25%가 부과가 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더 비싸게 팔릴 테니까 이 K 딱지를 붙은 제품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예.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좀 저렴할 때 제품을 구매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일어나면서 사재기 현상까지도 벌어진다라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품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위협을 하고 나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SNS를 보면 현지 SNS에서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면 좋다 하는 추천 제품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K-팝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관세가 불편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실물 음반이나 굿즈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발효 전에 이런 실물 음반이나 굿즈를 미리 구매하기 위한 배송 요청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연세가 좀 많이 계신 분인데 네. 미국에 자식이 있어서 이제 놀러 갔는데 그 미국에서 그렇게 괜찮게 사는데 집에 가 보니까 가전제품이 전부 뭐 삼성, 뭐 LG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런 걸 저걸 하느냐. 좀 다른 뭐 일본 제품들 있잖아요. 네. 미국 제품 뭐 이런 것들 좀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 사지 왜 우리나라 제품 샀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가장 비싼 축에 속해요. 네, 워낙에 제품력도 좋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도 일본 가전제품 그 파는 데 가보면 우리나라 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우리나라 게 일본 거보다 비쌉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제품들 제품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그런데 그거 봤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사실 이런 걸 보고 전해드려야 진정성이 있는데 제가 못 봐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싱글 차트 100위에 계속 그 진입을 한 모양이에요. 한두 개가 아닌 모양이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지난달 20일에 공개가 된 이른바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가 그걸 또 뭐 캐대헌이라고 그래요. 네,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헌트릭스가 악령들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고 맞아요. 그 관련된 콘텐츠나 음원들까지도 전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들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3주 연속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이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부른 곡이 골든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이번 달 초에 81위로 처음에 핫백에 진입을 한 뒤에 23위, 6위, 4위 그리고 2위까지도 지금 순위가 올라가서요. 정상까지 딱 한 계단 남은 상태고 그 외에도 다른 곡들 총 8곡이 핫백에 동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라서 이 소식도 가지고 맞아요.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빨리 뭐 어떻게 음반을 구입하든지 해야겠네. 네. 예? 아니 근데 이거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성함이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그 한국계 미국에 맞습니다. 어렸을 때 예, 이민 가신 맞습니다.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서와 매기 강인가? 성함이 그러실 텐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매기 강 맞아요. 네. 예, 맞대요. 다행이네요. 예. 네. 매기 강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정서와 우리나라 정서를 잘 결합을 시킨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기 강과 크리스 애플 헌스라는 분하고 공동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제목이 K-팝이니까 우리나라 정서를 최대한도로 살리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아주 흐무슨한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별로 근데 물론 애니메이션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 영화 정치라는 거 예를 들면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얘기.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이것도 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어떤 그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네. K-팝 데몬 헌터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새 이게 진짜 엄청나게 인기래요. 예. 자,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뭔가 이게 8.7이 아니라 8.8이에요. 그저 캄차카 반도에서 러시아 초강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속보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맞아요.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 반도에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는 해일이 밀려와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무려 3에서 4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이 됐고 러시아 비상사태부에서는 성명을 내고 세베로 쿠릴스크의 항구 도시가 침수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심각한 인명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요. 일부 부상자는 있는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런 큰 강진이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캄차카 반도에서 1952년에도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한 바가 있고 이때는 지진으로 무려 2,30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강진이 얼마나 강력한 강진이었냐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고 20세기 이후 6번째로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캄차카 반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 서로 싸우고 있는 사실은 그 뭐 독도 문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쿠릴 열도가 거기 있는데 쿠릴 열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역시 우기는 데인데 일본의 주된 관심은 사실 쿠릴 열도 훨씬 더 많죠. 근데 바로 그 밑에 쿠릴 열도 거기서 연결되는 홋카이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저도 굉장히 놀란 게 그 타츠키료가 네. 그 예언한 와다시가 미타 미라이 내가 본 미래라는 그 만화에 이런 게 진짜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건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게 일본만 위험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근 국가들한테 긴급 대피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일본, 중국, 하와이 그리고 미국 서부 해안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까지도 쓰나미 경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일본에 굉장히 높은 쓰나미가 또 관측이 됐는데 와카야마 현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고 이와테 현에서 1m 3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이 됐다라고
일본 NHK에서 보도를 했고요. 예. 이외 홋카이도에서도 60cm의 쓰나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여기에도 한 50cm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본 국민분들이 좀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NHK는 쓰나미가 지금 반복적으로 밀려올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높은 곳 아니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게 원래 3m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1m 30cm. 근데 우리나라도 0.3m, 그러니까 30cm의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나미가 사실 일본 말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쓰나미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지진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화산활동이 제일 활발한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